안녕하세요. 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그림 독학 잘하는 법 4가지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클래스를 하다 보면 그림을 독학으로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혼자서 하다 보니 조금은 잘못된 습관으로 그림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꼭 혼자서 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서 그림 그리자 하는 뜻으로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독학 잘하는 법 그 첫 번째,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것은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건데요.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조금은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다 잘하시지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을 그릴 때 눈을 이렇게 하나 완성하고, 그리고 눈을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코도 또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반대 눈을 또 그림을 그려서 또 눈을 하나 더 또 완성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물을 그리실 때도 그러실 거고, 그 다음에 풍경을 그릴 때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율과 균형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형을 잘 맞춰서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눈이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코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입술도 들어갈 자리를 맞춰서 머리카락을 그리시고, 귀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각자 자리를 조금씩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묘사를 눈이나 코나 입을 묘사를 조금씩 하시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실 때 하나 완성을 하시다 보면 그림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물을 혹시나 그리실 때 뭐부터 그리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 잡아 놓으시고, 창문부터 하나 그려서 아주 멋지게, 아니면 묘사를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문을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묘사를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을 틀렸을 때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창문이나 다른 것이 완성이 돼서 지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전체적인 비율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완성을 못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우고 다시 그려도 부분적으로 그리는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 그 다음에 더 작은 덩어리, 더 작은 덩어리에서 묘사를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빨리 그릴 수도 있고 그림 실력도 늘어나겠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드로잉을 하는 것보다 밖에서 안으로 드로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런 방법으로 건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모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잡아줄 거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을 선을 긋겠다 라고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 여기에서 작은 덩어리라고 하면 창문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커다란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비율을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을 살짝,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창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네모가 되겠죠? 하나하나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한 부분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머지 어떤 부분의 디테일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창문 밑에 달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묘사 부분도 펜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연필로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셔도 되겠죠. 지금 펜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엉성해 보이지만 잘 균형을 맞춰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거 먼저 그린 다음에 작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그리고, 여기서도 문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놓고, 여기에 묘사, 각자 자리를 다 잘 잡고 난 다음에 창문의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습관이 되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많이 쉽게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 나누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덩어리 나누고, 안에 디테일들을 묘사를 하는 방법대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다른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그려서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좋겠죠. 그림 독학 잘하는 법 그 2번째입니다. 채색에 대해 공부하기입니다. 보통은 스케치보다 색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하시죠. 난 드로잉을 좀 더 잘하는데 색만 칠하면 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스케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색은 드로잉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법 중에 배색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신 있는 재료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수채화든 마카든 색연필이든 재료마다 특징이 있어서 채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나 배색은 거의 동일시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고 대상을 가지고 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은 창작을 해야 될 때 다들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걸 들고 왔어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동화책이라든지 인테리어 잡지책도 좋고요. 그리고 패션 잡지책도 좋아요. 그리고 요런 배색 사전도 하나 있으시면 조금 좋으시겠죠. 보실 때 어떤 색과 어떤 색을 배색을 해서 어울리게 그림을 그렸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카소의 조그마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실 때 그림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피카소의 그림이 어떤 한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과 그리고 조금은 밝은 하늘색을 이렇게 썼는데 이 색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잘 배색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색과 이 색이 잘 어울리네. 그럼 나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옆에다 두시고 최대한 비슷한 하늘색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혈색 같은 색을 이렇게 두셔서 옆에 뒀을 때 잘 배색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그런 그림인데 하늘색도 이렇게 잘 배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가위를 아주 알록달록하게 굉장히 강렬하게 배색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라색도 보이고 보라색이랑 약간 노란색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 빨간색도 보이고 굉장히 강렬한 색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라색을 옆에다 두고 노란색도 살짝 옆에 한번 둬보시고 빨간색을 옆에다 두시는 것도 좋고 또 보라색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보라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은 섞어서 여기도 알록달록한 색들이 많습니다. 조금 봤을 때 촌스러운 색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잘 캐치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예쁜 배색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색 그리고 옆에 초록색 옆에 하늘색 같은 노란색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어떤 배색이 예쁜지. 자, 그리고 다른 책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가 작가 청경자의 작품 책이에요. 청경자 작가의 책을 보면 굉장히 컬러풀해요. 이런 그림은 거의 이제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경자의 뭐 자화상이라든지 약간 이런 그림류의 그쵸? 그림들인데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조금 빨리 남겨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과 조금 파란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 이런 것들을 배색을 배합을 되게 잘 해놨어요. 촌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표시를 해놔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물을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채색을 조금씩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고 자 여기
풍경을 해놓은 것 중에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컬러풀하면서도, 그리고 배색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초록색이라도 조금씩 다른 초록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찾아서 초록색과 이런 초록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초록색에 좀 어울리는 이런 색.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넘겨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나무도 그렇고 나뭇잎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색의 나무는 잘 없지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색칠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배색을 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나무에 그릴 때 응용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데에도 응용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림책에서는 보실 때는 예쁜 색감이나 배열을 해놓은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거나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냥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초록색도 엄청 다양한 초록색으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연물에는 여러 가지 초록색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록색도 어디 초록색이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고, 그리고 다른 주황색을 가지고 어울리는지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강렬한 색들이 조금은 많이 들어갔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엄청 촌스러운 색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렬한 색들을 많이 쓰게 되면 눈이 어디를 둬야 될지 몰라서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가야 될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눈에 쏙쏙쏙쏙쏙 잘 들어오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색 배합도, 배색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내가 배색을 잘 해놨는지, 약간 노란색도 약간 밝은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은 좀 채도가 낮은 노란색에, 빨간색도 좀 노란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빨간색을 이용을 했고, 좀 이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조금은 덜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채도가 좀 떨어지는 색을 또 쓴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가 되는 강 옆에 약을 쓰고, 강 옆에 약을 쓰고, 그래서 하나하나 눈에 잘 들어오게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셔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아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림. 이거는 그리는 연습보다 조금은 채색하는 연습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실력을 기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색책은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좀 자주 쓰는 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좋아하는 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배색을 해서 그림을 그릴지, 어울리게 그릴지 한번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들이 여기 있네요. 일단 저는 초록색도 좋아하지만 이런 파스텔 톤도 조금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있으면 조금 다 차가운 색들만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여기에 노란색이라든지 아니면 주황색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조금은 연결이 되게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겠죠. 아주 색 계열이 그리고 많죠? 그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계열대로 채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이후에 채색을 하시는 테크닉을 조금 기르셔도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서 조금 안 어울려. 그러면 또 다르게 나중에 채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어떠세요? 배색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니까 조금은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림 독학 잘하는 법 나머지 두 가지는 2편으로 만나뵐게요. 그동안 스케치 채색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